외교현장 24 오늘은 정말 긴박했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 내전 상황 속에서 우리 재국민 전원을 무사히 탈출시킨 프라미스 작전이죠. 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재외국민 28명과 함께 무사히 귀국한 우리 외교관이신데요. 주 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주은혜 참사관님 모셨습니다. 참사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5일에 귀국하셨는데 잠도 좀 주무시고 쉬셨나요?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자마자도 뭐 이것저것 좀 바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제는 병원 가서 수액도 좀 맞고 그래도 좀 쉬기는 했습니다. 이게 4월 25일자 조간신문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TV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게 참사관님 사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진 한 장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진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만 해도 우리 취재진이 그냥 우리 교민, 재국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표정이 뭐랄까요? 정말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좋은 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기자님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대변인실의 문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대사관, 참사관, 이 외교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귀국하시자마자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출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처럼 표정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단순히 환하게 웃으셔서 좋았다기보다는 어떤 긍정과 희망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표정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무사히 우리 재외국민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착륙한 상황에 나온 표정이어서 저희 모두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 때 혹시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안도감과 좀 편안함이 크게 있었고요. 사실 저도 제가 저렇게까지 활짝 웃었는지는 몰랐는데 내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날씨도 좋고 또 아이도 사실 좀 수온기에서 많이 칭얼댔었어요. 그래서 내내 우리 이제 탈출 작전을 하던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조용히 있다가 수온기 타자마자는 좀 많이 칭얼대고 했었는데 내리니까 아이도 좀 조용하고 저도 또 이제 반갑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뭐 장관님부터 차관님까지 뭐 거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화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전화 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그 스피커폰으로 열어놓고 모두가 다 듣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게 수시로 계속 통화하던 사람들이 이제 실물로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두를 만나고 나니까 좀 많이 반갑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미스 작전이 개시되기 전까지 그 수단 대사관 주변 상황이 좀 어땠나요? 사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수단 내 대부분의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카르툼투와 아마라트 지역이 사실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가장 가깝고 공항뿐만 아니라 뭐 육군 본부라든지 다른 좀 주요 시설들이 주변에 밀집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폭격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총성도 많이 있었던 곳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총성 같은 경우는 너무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신경도 나중에는 안 쓰이는 정도였고요. 총성이 아니라 뭐 전투기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또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정말 열병식 하는 것처럼 오만 종류의 무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이었어서 굉장히 급박하고 또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재외 국민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하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이동하는 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뭐 대사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총알이 대사관 차를 피해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이동하지 않을 것을 모두가 다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우리 교민들께서 계신 곳들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사관으로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동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계시라고 하고 저희가 사실 이제 모시러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무작정 위험한 상황에서 무작정 모시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사관 주변에 좀 교전이 잦아들었을 때 이제 그 우리 차량을 좀 운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그나마 안전하게 이런 체크포인트 검문소들을 지나갈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지나다닐 때 정말 실질적으로 위험한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 건지 이거를 좀 해보면서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드라는 명절 계기에 72시간의 휴전 합의는 아니었는데 약간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굉장히 심한 교전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를 틈타 가지고 우리
이제 가능한 교민들부터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모셔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관에서 직접 방탄차를 한 대가 있는데 그걸 운용을 해가지고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을 다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방탄차 한 대를 이제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극도로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참사관님을 지탱해 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질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가 참사관님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보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와 보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서 이럴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너무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본부에 보고를 하고 필요한 것에 전파를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지침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하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좀 너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좀 긴박했던 총격전 상황 외에 또 어떠한 어려운 그런 위기 요인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총격전도 총격전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대사님이 사건이 발생한 초반부터 대사관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이 기능을 유지하고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상황 전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수단은 당시에 이제 전면 정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 발전기를 돌렸는데 그런 비상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이제 디젤을 가져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디젤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대사관에 있는 비상 식량 그리고 뭐 이제 저희는 그래도 좀 수단대사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디젤 같은 경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도 고갈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이제 수치를 봐가면서 얼마 정도로 아껴 써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인지 날짜를 세가면서 음식도 다 이렇게 배급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고 그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대사관은 뭐라고 있나 물어보면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은 다들 이제 직원들이 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주말이었어가지고 대부분 다 자택에서 대피를 하고 있었는데 자택에 갖고 있는 뭐 음식들도 다 이제 배급해서 배분해가지고 원래는 뭐 3끼 먹었다면 이제부터 2끼만 먹고 뭐 영양 생각해서 뭐 단백질 같은 거는 뭐 한 3일에 한 번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많은 얘기가 있지만 33시간 정도 그 대부분 다 그런 비상식량, 컵라면, 김밥으로 때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비상식량을 재국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최우선은 뭐 재국민이고 대사관 사람들 나중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그런 이 우선순위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버스로 저희가 탈출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식량 자체가 뭐 부족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나눌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뭐 이번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최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세워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원을 탈출시킬 수 있어서 이번 다행이었지만 못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시차를 두고 뭐 우선 몇 명, 그 다음 몇 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본부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세워놓은 지침 자체가 교민들 중에 이제 뭐 노약자, 교민들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민들 중에 노약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세우고 또 그런 순위에 있으면 사실 대사관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이거를 이제 다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뭐 마지막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셨지만 참사님은 외교관이시지만 동시에 사실은 상황을 똑같이 겪는 한 명의 인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을 하시면서 그 기간을 보내셨을까요? 네, 아까도 뭐 말씀을 얼핏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뭘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뭐 알아낼 수 있는 거 최대한 알아내서 보고하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하느라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체성의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외교관으로서나 아이 엄마로서나 아니면 뭐 하나의 인간으로서나 그냥 목표 자체는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혼란을 겪거나 뭐 갈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고민이 되고 좀 그게 마음 아프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도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매달리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옆에 오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붙어 있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칭얼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이걸 뭐 제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애써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좀 미안하고 뭐 같은 상황이 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엄마로서 좀 미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따님이 좀 더 잘하면 얼마나 우리 엄마가 멋진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전이 격화됐던 상황과 별개로 수단은 원래부터 사실 그 외교부에서도 특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인데 그 평소에 수단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오셨고 또 어떻게 이런저런 네트워킹을 구축하셨는지 아마도 이 구축하신 네트워킹이 이번 작전을 수행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특히 험지일수록, 그러니까 외교관이 밖에 나가서 네트워킹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제 생각엔 험지일수록 그게 더 중요하고, 험지에서는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험지에서 살면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대사관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요. 좀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그러면은 뭐 정보력이나, 그러니까 정보라 함은 업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정보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이랑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제 전임자도 그랬고 대부분 나가 계셨던 선배님들이 다 나가서 네트워킹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가자마자 뭐 연락하고 또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새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잘해줍니다. 이제 가면은 다 연락하고 뭐 초대하고 해서 네트워킹을 굉장히 잘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정말 상황을 알기가 어려웠고 외부 소식을 알기도 어렵고 또 모든 대사관이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가야 하는가, 언제 나가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이제 의지도 하고 본부와도 소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교관으로서 접한 위기 상황에서의 생생하고 극적인 경험담,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은혜 참사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교 현장 24 다음 시간에도 현장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